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맥스웰 마스터 클래스 보너스 특강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책 두 권과 또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존 맥스웰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베스트셀러하고 같은 그런 책입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1,300만 명의 독자의 삶을 바꾼 리더십 연구의 결정판. 21가지 irrefutable law. 이 irrefutable law는요, 뭔가 변동하지 않는, 그렇죠? 그 리더십의 법칙들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제가 제게 굉장히 존경하는, 좋아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책을 쓴 그분이 이 책은 정말 가장 위대한 리더십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리더십의 법칙 2.0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것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또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그 책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거고요. 선교적 교회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책, 지금 이 책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선교적 교회 운동.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할 때 선교적 미셔널 처치 그 뭐랄까? 미셔널 처치 그 무브먼트 하는 그 그룹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인턴십 과정을 1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존 맥스웰의 교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장 마스터 클래스 작년에 2기 첫 코스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고요. 위대한 영향력 그리고 꿈을 이루는 10가지 질문, 10가지 과정 이것을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해서 3번과 4번을 마쳤습니다. 2기로. 근데 여러분들 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이거 6번의 셀프 리더십 과정을 오신 거고요. 지금 5번이라고 적혀 있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다음번 8월에 하는 배움 마스터 클래스에 할 예정입니다. 이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3기는 언제 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제 순서는 지금 8월에 5번 배움 마스터 클래스, 이제 6번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 6번 배움 마스터 클래스를 한 다음에 2기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1기가 이제 해서 3개월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이제 한글책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한글책으로 나온 그 책과 함께 또 교재, 또 현지인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 이거는 이제 제가 바나바에게서 영감과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바울과 마가를 또 어떻게 더 위대하게 격려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그 7단계를 제가 성경과 또 실제들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영어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9가지 과목을 1기에서는 했었어요. 그래서 9가지 과목 중에 7, 8, 9를 뺐습니다. 좀 중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음과 어떻게 배울 것인가인데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책 쓰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좀 쓰시죠. 예. 책을 좀 쓰시죠. 예. 우리 수석 수료하신 이재훈님, 차석 수료하신 분들, 예? 모두 우리 서금수님도 책을 쓰셨죠. 예. 책을 좀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책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심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주제를 찾고 또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 만한 주제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속에서 찾아서 하면은 삶이 조금 더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쉼없는 자기 훈련과 인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관심 있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하고 나누죠. 근데 나누는데 좀 더 공식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도 부족한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를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자기 적용과 자기 변화와 더불어서 책으로 내는 것이죠. 이제 사실 목회자로 시작한 존 맥스웰이 리더십에 대해서 삘이 꽂히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정말 리더로 세우고자 또 교인들이 좀 효과적이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교재를 쓰는 게 그의 책을 쓰는 것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 더 한번 그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이 개정판을 냈습니다. 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 리더십은 한 가지를 잘 해내는 것 이상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카리스마다, 아니면 뭐 리더십은 겸손이다, 아니면 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뭐 한 가지로도 정의할 수 있고, 또 리더십은 뭐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리더십은 인격이다. 뭐 이런 어떤 걸 넘어서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성품도 다양하고 감정의 흐름도 다양하고 세상의 지식까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21가지 법칙을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다. 21가지 법칙이 뭐길래? 법칙은 학습 가능하고 독립적이며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21가지 법칙이 리더십의 기반이다. 네, 그 21가지 리더십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계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리드가 뭔지, 예, 영어로 리드는요, 뚜껑입니다. 뚜껑의 법칙. 리더십의 뚜껑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뚜껑을 덮으면은 뭐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뚜껑을 덮으면 뚜껑이 한계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끓는 것 같이 끊임없는 밑에서부터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계속 성장을 하고 결국에는 어떤 한순간에 물이 끓어가지고 폭발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량은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고, 근데 그게 이제 리더십의 역량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의 법칙.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은 리더십의 개인의 노력은 8까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과를 내는 게 현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 역량, 함께 팀을 이뤄서 또 함께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끌어가면서 세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역량이 1밖에 안 돼서 이 사람의 성공 수준 1 곱하기 8은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을 갖춘 성공은 뚜껑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뚜껑이 이만큼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역량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곱하기를 매겨서 7, 8이 56, 56 메가바이트, 56 평방킬로미터, 이 부피만큼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고요. 리더십은 뭡니까? 리더십은 총체적인 것이고요. 리더십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동원해서 목표와 비전과 미션을 이뤄가는 것이다. 영향력의 법칙. 여러분, 영향력의 법칙. 우리 영향력 배웠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의 법칙.
그래서 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직위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아주 1단계 리더로서 영향력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따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단계는 허용입니다. 관계. 사람들이 원해서 따르는. 아, 저 사람 사람 좋아. 예, 그래 좀 우리가 듣자. 따라가자. 아, 저 사람 성과를 이뤘어. 야, 저 사람 따라하면은 나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 조직을 위해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다. 야, 이분이 나를 키워주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멘토, 그리고 사람 개발, 그쵸? people development. 그다음에 피나크, 정점에 이르러서 인격과 가치관, 그다음에 위에 네 가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향력이 확대돼 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그리고 뭐 넬슨 만델라라든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정점의 리더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영향력의 법칙, 첫 번째 한계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어, 세 번째는요, 과정의 법칙.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과정의 법칙. 동의하시죠? 항해의 법칙. 항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죠? 모두 다 어딘가를 배를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를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거는 리더가 해야 되죠. 혼자 타고 있으면 혼자 정해서 가는 거죠. 그걸 정하지 않고 안 가면은 그냥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덧셈의 법칙. 리더는 봉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더합니다. 신뢰의 법칙. 리더십의 기본 토대는 신뢰이다. 신뢰가 빠지면 리더십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존경의 법칙.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따릅니다. 예, 마이클 조단이 그랬죠. 예, 마이클 조단이 사람들에게 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강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누구보다 더 잘 성과를 거두고 또 함께하는 팀원들을 이끌어가고 세워주려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이죠. 결국 그것은 드림팀을 이루어낸 것이죠. 직관의 법칙.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직관으로 바라본다. 예. 스티브 잡스가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예. 자기가 세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자기가 초대한 전문 경영인을 두고 같이 일하다가 전문 경영인이 쫓아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 애플에서 쫓겨나죠. 애플에서 쫓겨나서 드림웍스라는 데를 창립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픽사죠, 픽사. 그 만화 토이스토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쪽 픽사에서 만든 만화인데요.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는 상황을 읽는 힘,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읽는 힘, 자신이 가진 또 그리고 팀원이 가진 자원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 그런 직관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시 애플에 초대를 받고 그리고 전설적인 CEO가 된 것이죠. 아홉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끌어당김. 그렇죠? 좋은 리더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그 끌어당김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관계의 법칙.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수많은 대중도 한 번에 한 사람과 소통하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컨택을 하면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너서클의 법칙. 리더의 잠재력은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너서클 5명, 그렇죠? 가까운 5명의 어떤 영향력의 총합이 그래서 에버리지가 여러분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핵심 그룹이 중요함을 얘기를 합니다. 예, 11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12번째
방금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어요. 이 11가지를 또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이거는 존 맥스웰이 나누질 않았어요. 제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향력과 신뢰와 존경,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해서 지적, 그래서 한계, 뚜껑의 법칙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항해하는 거, 그리고 직관, 지성을 많이 발휘해야 되죠. 정서적으로 끌어당김, 관계, 이너서클, 과정의 법칙, 덧셈의 법칙, 봉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12번, 권한 위임의 법칙. 자존감 있는 리더만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포드가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가슴을 설레이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내가 공을 세우고자,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자, 내가 정말 위대하다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바나바에게 초점을 갖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의 그 바울과 같은 어떤 위대한 어떤 명성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도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마가가 끼친 신약 성경 첫 성경을 쓴 그 영향력을 또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걸로 통해서 위대한 두 명의 영향력 있는 리더가 나오지 않았나. 모범의 법칙.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부하를 기른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수용의 법칙. 구성원들은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승리의 법칙. 리더는 무조건 조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는 참 그 리더로서 사람들과 참 되게 정말 평직원, 아주 최하 직원까지도 정말 허스름 없이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성과로 이끌어내는 CEO로 유명하죠. 모멘텀의 법칙. 모멘텀은 리더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 열심히 하는 것이 꼭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존 맥스웰이 매년 12월에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2주를 활용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같이 껴가지고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순위를 재평가합니다. 희생의 법칙.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타이밍의 법칙.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네, 시기. 어떤 분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더십 클래스를 해야 될 시기, 내가 리더십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할 시기, 내가 이 일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 이런 것들이 곱셈의 법칙.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이끌어야 합니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팔로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사람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워서 리더가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갈 수 있는 승법 번식의 리더 재생산을 해야 한다. 유산의 법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의 가치는 승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자신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유산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지, 정, 신, 영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권한, 위임, 수용 이런 것도 정서적인 거고 우선순위, 타이밍, 곱셈 지적인 거, 모범과 유산 영적인 거, 신체, 모멘텀과 승리, 희생 이렇게 해놨습니다.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제가 이 점검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아니다, 0, 거의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항상 그렇다, 3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각 항목마다. 그래서 21가지 법칙이 있고 모든 게 3점이면은
그쵸? 63점이 만점이겠네요. 그쵸? 네.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1번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항상 그렇다? 3번? 그쵸? 내 팀 부서 혹은 조직이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면 제일 먼저 리더십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3점? 2점?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면 나의 성취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점? 2점? 1점? 이렇게 적어보시면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입니다. 나는 직이나 직급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구성원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 의지해 일을 진행한다. 토의를 하거나 브레인스토밍 할 때 사람들의 내게 조언을 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시스템이나 절차보다는 사람들과 관계에 의지한다. 이것에 3점, 2점, 1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과정의 법칙, 리더십은 하루에 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성장 계획을 갖고 있다. 3점. 핵심 영역에 대한 전문가와 멘토가 있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3점. 2점, 1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지난 3년간 매년 최소한 6번 이상의 책을 읽었다. 혹은 1번 이상의 세미나 참석했다. 오프라인이죠. 혹은 12번 이상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들었다. 하베스트 강의라든지 항해의 법칙, 항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조직이 실행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장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필요한 사람과 자원도 알고 있고 조직은 나를 전략 수반에 포함시킨다. 이런 걸 점수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더스템의 법칙, 리더는 봉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더한다. 화를 내기보단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근데 저는 가끔은 이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추스리고 솔직하게 실망한 거를 내비치는 거죠. 소리 지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도록 돕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여기에 점수를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제가 5가지만 샘플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운동 책 들어가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운동. 아인슈타인은 정신 이상자를 정의하기를 똑같은 일을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는 뭔가 왜 향상이 되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패턴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 그리고 교회가 운동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운동력을 회복하고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의 메타 학습을 지향합니다. 메타 학습은 이제 배우면서 깨달은 거죠.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찰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실제적으로 신체에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클의 어떤 시스템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읽고 또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그리고 자기 적용해보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으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한 방법은 3명에게 신뢰를 얻고 12명을 가르친 다음 70명을 동원한 것이다. 기업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교회. 운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더 큰 세상으로 보내졌다. 깊이, 세대를 넘어서 넓이, 땅끝까지 가는 거죠. 길이, 긴 시간에 지속을 하는 거죠. 높이, 얼마나 깊이 희생하는가. 높이, 이것이 이제 어떤 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인 거죠. 예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런 노예 또 이런 차별, 남녀 차별이란지 흑백, 인종 차별 그에 대항해서 운동을 일으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이제 1세대를 거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1세대를 거치죠. 바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First generation Paul, second generation Timothy. 그리고 이제 디모티가 reliable people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인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4세대 제자화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파워 리더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파워 리더십 무브먼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성교적 교회 운동 무브먼트 첫 해에는 조그만한 미셔널 커뮤니티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이 소그룹이 디사이플십 코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3명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명이라면 바울과 마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함께 합니다. 선교적 교회 개척은 목회자만의 존유물이 아니다. DNA만 지니면 된다. 영감된 말씀, nurturing community, 양육의 공동체, apostolic missions, 사도적 선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NA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운동의 셋째 해, 운동의 둘째 해, 셋째 해가 지나면 이 그룹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네,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소 3년은 필요하네요. 3년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넷째, 다섯째 해부터 폭발적인 뭔가 이 소그룹에서 좀 대그룹의 게더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워십 게더링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DNA가 이렇게 번식에 대한 이제 소그룹으로 인해 번식에 대한 DNA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10년째에는 이러한 그룹들이 그렇죠? 하나의 이제 워십 게더링과 조그마한 이제 미셔널 리더십, 그렇죠? 소수의 제자들, 이 공동체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 캠퍼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로,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개척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선지자는 그러면은 스테르스 큐오라고 할 수 있는 정체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향성에 질문과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졌죠. 그 폭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질문자로서의 퀘스천을 제기하는 사람. 그래서 퀘스천 제기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네. 이벤젤리스트, 네.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패스터, 양육 상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티처, 설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 리더십, 커뮤널 리더십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운동의 리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단계와 제자됨의 전인적 측면. 여러분 제가 1년에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짧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못 알아듣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시는 거고. 예. 배움의 단계들 한번 보겠습니다. 배움의 단계들. Stage of learning. 그래서 처음에 Stage of learning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무의식적인 무능 상태입니다. 의식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네.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의식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상태가 멘토와 모델이 생깁니다. 멘토와 모델이 생깁니다. 여기죠? 멘토와 모델. 그러면서 이렇게 멘토와 모델을 보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정보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죠? 의식적 무능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식적인 무능이 있지만 이제는 관계 맺기와 성찰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의식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스스로 선 리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인파워 리더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확산과 머물기. 네, 여기에서 머물기도 하지만 또 확산해주고 인파워해주고 권한도 위임해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불완전함의 영성을 소유한 것이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위로 향한 여정의 분투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깨어짐과 상처, brokenness, woundedness, 내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혹은 동료, 제자들과 외부를 향한 여정. 거기에 나의 무기력함, 무력함들도 고백할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들도 소개할 수 있는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요즘 취약한 리더, vulnerable 리더라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그룹의 안정성과 확장성은 무엇인가? 제자 그룹의 안정성과 확장성. 여러분, 안전이 높으면요, 제자 그룹이 정적일 수가 있죠. 안전한 게 높으면. 근데 여기에 뻗어나가는 확장성이 가미가 되면 정적인 부분이 보여있지 않고 아름답게 이렇게 형상화돼서 공동체를 쉐이핑하게 됩니다.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소진이 된다든지 안전하지 못하게 되면 고집불통이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형성이 되다가도 번아웃돼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그룹에는 안정성과 확장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서 혹은 몇 년이 지나서는 폭풍의 시기를 거칩니다. 폭풍의 시기. 네, 갈등을 겪는 거죠.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산고를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다툼을 통해서든 어떤 형성화를 통해서 표준화가 됩니다. 네, 하나의 문화가 생기는 거, 룰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운동화돼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그룹, 핵심 그룹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자 그룹에서의 확장. 예, 3C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자 그룹,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제자 그룹의 확장을 위해서는 커뮤니언, 커뮤니언은 성찬. 그래서 약속의 공동체,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의 공동체로서의 성찬, 그리고 그 약속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친밀성, 그렇죠? 연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을 향해 나가는 미셔널. 이것이 흩어진 백성의 규칙과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네 가지 공간을 사회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친밀한 intimate space, 친밀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명에서 4명.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친밀하면서도 뭐 취약하고 연약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개인적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넘어간 것이죠. 2~3명에서 조금 넘어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12 제자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초대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셜 스페이스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는 20명에서 50명 가량의 어떤 아주 작은 교회 규모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vailability, 서로에게 은사를 활용하는 효용성도 중요하고 오이코스 어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그룹의 대중적인 그룹, 그다음에 비저빌리티, 역동적이고 자원하는 모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각자만의 특징들을, 이 각자 공간들의 특징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 있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형성되어 가면 더 좋겠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마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6월 수강자 분들에게 이 배움 마크는 수강료를 똑같이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8월에 열 거거든요. 8월에 열 건데 아직 그 수강료를 결정을 안 했어요. 얼마나 할인을 할지는 결정을 안 했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할인해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미리 마음을 잡으시고 저한테 아예 수강료를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을 위해서. 하여튼 배움 마스터 클래스 작년, 재작년에 한 거죠. 1기의 그 표입니다. 1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고요. 그래서 교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교재고요. 이 교재를 제가 다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배움 마스터 클래스 주제들 보면 당신이 잃을 때 모든 게 아프다. 예,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픔을 잃고 아픔을 딛고 그렇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챕터도 13개가 있네요. 그리고 영어로 된 교재를 제가 다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 9가지 과정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리더 마스터 클래스가 아주 총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마지막에 했던 이 배움 마스터 클래스가 참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과 어떤 상처, 고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